지금부터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AI가 뭘 해야 되냐, 사람 대신에 뭐 일을 하게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AI의 3대 요소를 갖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 돈 버는 쪽에 지금 가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데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고, 메타도 정말 잘한 것 같고. 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서재입니다. 요즘 시장이 좀 좋아서, 또 다들 이제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경제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 전망치를 0.3%? 4%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주가는 오르고 있죠, 그죠? 괜찮습니다. 주가는 선반영하는 터라. 그 대신에 세계은행에서 내년도의 경제 전망은 좋아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이 진짜 너무 괜찮아요. 너무 진짜 아주 차분차분하게 어떤 가열의 징후도 없고 이익 실현 매물들도 꾸준히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될 것들 위주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글로벌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AI입니다. AI고 우리나라 시장은 거기에 AI 더하기, AI가 초래하고 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거기에 녹아들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중이고, 그 더하기 이제 곳간에 쌓아놨던 돈 빼먹기, 이런 밸류업, 상법 개정 이런 게 우리 시장을 지금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중이고, 그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은 주가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 번 말씀드린 거여서 뭐 이제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 시점에서 AI에 대한, AI가 좋다 그러는데 AI가 도대체 어떻게 뭘 투자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 관련된 생태계를 쭉 하나둘씩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선 AI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프로메테우스의 불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우스가 이제 진짜 신 중의 신, 왕신인데, 그리스 신화에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속이고 몰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줘서 그때부터 인간이 고기 구워 먹고 밥 끓여 먹고 그렇게 했다는. 근데 불보다 더 이제 혁신적인 거죠. 우리 인류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하나 발명이 되면 그거를 이제 범용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전기, 뭐 인터넷, 반도체도 저는 일종의 그런 것 같고, 전기기관, 산업혁명을 추동했던 범선, 뭐 삼각, 돛, 전 다 이제 그런 범주에 일부 들어가 있다, 연결고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AI가 가장 강력하다, 저는 이 모든 걸 합한 것보다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은 손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기술들이에요. 그런데 이 AI는 이 뇌를 지금 대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획기적인 거냐 말이죠. 다른 것들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술은 인류의 노동력을 절감케 하거나 손발을 편하게 하는 기술이었는데, 이놈의 AI는 이 뇌를 대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뇌는 이게 뭘 하는데요? 기억도 하고 판단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는 AI가 아직은 못할 것 같고, 그건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고유한 인간의 영역인 것 같아요. 뭐 AI가 뭐 저 기분 나빠요 이러진 못할 것 같아요. 이 감정을 어떻게 이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AI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컴퓨팅 능력인데, 컴퓨팅이 뭐예요? 계산이잖아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I는 지가 끽 해봐야 컴퓨터다, 컴퓨팅이다, 컴퓨팅인데, 그러면 인간의 내 영역 중에서 기억하고 판단하고 추리하고 생각하고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대신에 뭘 못하냐?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죠.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느끼는 척 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죠? 그걸 과학적으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쓴맛을 느끼면 혀에 있는 돌기가 뭐 어떤 거를 분자를 인식해서 하는 거. 그러면 우리 진짜 여기 입 안에다가 어떤 그 AI로 만들어진 기계 같은 거를 숟가락 같은 걸 하나 싹 집어넣으면 쓴맛이 얼마, 단맛이 얼마 이렇게 판별해 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걸 갖고 맛을 느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화학적인 화학 성분을 분석해서 맛을 판별해 낸다. 코에 들어오는 냄새도 어쩌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냄새는 거의 다 화학 성분을 거기를 근거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또 뭐 피부에 아파 뭐 꼬집고 이럴 때 그런 것도 여기다가 뭘 설치를 하면 할 수는 있어요. AI는 사람의 뇌를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했던 그 어떤 범용 기술보다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런데 요놈의 AI가 뇌를 대신하다 보니까 비싸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만약에 AI 기술은 사실은 1980년대도 얘기가 됐던 기술이에요. 그때는 인류가 이걸 개발할 만큼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고 반도체 기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돈도 없었어요. 지금 이게 가능해진 거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AI가 많이 발전한 나라가 미국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중국이잖아요. 두 나라 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AI는 가진 자의 기술이야. 이거는 나라에 돈이 많아야 AI를 할 수 있어. 그런데 하여튼 누구든지 이걸 다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획기적인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제 AI 쪽에 AI 3대 요소라 그러면 알고리즘 능력, 데이터의 양질의 데이터의 수준 이런 거, 데이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컴퓨팅 능력이죠. 그 지금 컴퓨팅 능력은 반도체고 반도체 쪽에는 이 시장을 엔비디아가 거의 다 먹고 있어요. 그 기억 장치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한국의 SK 하이닉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조를 해주는 거는 대만의 TSMC가 지금 잘하고 있고 그래서 파운드리 그 점유비가 거의 7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점유비가 줄어들고 있고 SMIC는 점유비가 좀 늘고 있고 그래요. 반도체 회사들 여기가 핵심이다. 이 뇌세포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이 반도체 회사들이니까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엔비디아다. 거기 2등으로 따라오고 있는 데가 뭐 이렇게 GPU, 뭐 AMD 하는 애들 있고 뭐 있는데 거의 차이가 많이 난다. 기술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고 점점 격차를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규제를 하니까 중국의 하웨이 이런 데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엔비디아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고 또 뒤떨어져 있는 것뿐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기술 기업들 바이두,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이런 데서 지금 H22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웨이 칩을 주문하고 있지 않대요. 왜? 쿠다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엔비디아의 쿠다로 기술자들이 훈련되어 있어서 새로 하웨이 칩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기술 플랫폼을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전력 효율 이런 거 떨어질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쪽에 AI 쪽에 하드웨어 쪽에는 엔비디아 뇌를 같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강력하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제품은 누가 만드느냐, 제조는 누가 하느냐, 설계를 엔비디아가 하고 TSMC가 하고 TSMC 중에 그 메모리 쪽은 하이닉스가 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다. 삼성전자도 이제 또 하려고 그러고 있다. 아직 통과는 못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2등 기업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기성복이라면 브로드컴은 맞춤형으로 이 일체적인 거를 이 뇌세포 일체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기 뇌에서 이게 신체 조직으로 어떤 우리가 뇌에서 명령을 하면 팔이 이렇게 움직이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신경망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거니까 신호 전달하는 장치 그리고 이 자체 이걸 맞춤형으로 이 기억 장치를 만드는 거 그걸 ASIC라고 그러죠. 그건 브로드컴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여기가 매출 총 이익률이 70%가 넘어가는 두 개의 반도체 설계 회사, 팹리스 회사 그 두 개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얘네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단순 제작해주는
TSMC 이런 데도 이제 같이 이제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산의 양이 계속 증가할 거예요. 1페타플롭 갔다가 1엑사 갔다가 1엑사 플롯이 1초 동안에 100경회의 연산을 수행한다고 그래요. 부동 소수점 연산을 100경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슈퍼컴퓨터, 최근에 나온 주니퍼가 가장 뛰어나다 그래요. 엔비디아께. 엔비디아 칩을 장착하고 있는 게 그게 뭐 1엑사를 넘어가고 있다는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1엑사를 넘어가고 나면 거기에 1000배를 한 게 1제타 제타가 되고 1제타에 1000배나 더 많이 연산하는 게 1요타 뭐 이렇게 합니다. 물리적 AI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결국 1요타 뭐 1제타 뭐 순식간에 넘어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GPU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 같다. 단 그걸 병목을 잡고 있는 건 유일한 건 뭐냐? 돈이죠, 뭐, 돈.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돈이 있어야 이걸 GPU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무지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돈 벌 일은 앞으로도 저는 꾸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2등, 맞춤복 시장의 브로드컴, 이것도 눈여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좀 작은 회사들 좀 있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그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잘 해주는 거. 한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주가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대만의 퍽스콘이 데이터 센터로 지금 데이터 센터 장비 만드는 쪽으로 많이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괜히 그거 갖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말씀 나온 김에 대만의 팍스콘은 참 신기한 회사예요. 애플폰을 그 하청 조립하다가 와, 그 회사가 이제 데이터 센터로도 진출하고 엔비디아 블랙웰 시리즈 데이터 센터 조립을 누가 하느냐? 팍스콘이에요. 멕시코에도 공장을 짓고 굉장히 확산을 빨리 또 이 회사가 전기차도 만들겠다고 그래요. 참 진짜 다이나믹하게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밑단에 뭐 대만의 미디어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퀄컴 같은 회사도 뭐 우리도 뭐 좀 해볼래요 그러고 있고 인텔도 해볼래요 다 이제 하청 회사 성격인 거죠. 통신 장비 뭐 이런 쪽 퀄컴이 이제 특허로 돈 벌어가는 이런 건데 뭐 거기까지 굳이 갈 건 뭐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드웨어 쪽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하드가 되는 게 이제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카카오 택시 사업하는 것처럼 빅테크들에게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걸 빌려주는 사업, 임대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GPU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쭈루룩 한데 묶을 수 있는 플랫폼을 랩톤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표적으로 입점해 있는 데가 누구냐 하면 코이브예요. 코이브가 원래 상장했는데 40불에 상장했는데 지금 주가가 140불, 150불, 160불 왔다 갔다 그래요. 막 거래 대금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하루 거래량이 뭐 상장 주식에 막 20%, 30% 막 이게 하루에다 막 그렇게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단기 매매 세력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익은 현재 안 나오고 있고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엔비디아의 GPU를 사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GPU가 필요한데 사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잠시 빌려 쓰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요금 차지를 받는 거예요. 차로 치면 자가용을 못 사는 사람들이 택시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코이브는 택시 회사인 거죠. GPU 빌려주는 택시 회사.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구글,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회사들은 다 몽땅 다 자가용 운행하는 자가용을 운행하면서 우버 같은 거죠. 뭐 그렇게 자가용에 와서 손님들이 와서 이용하라고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이브도 하여튼 조금 재밌는 기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오픈 AI하고도 계약을 하고 이 회사는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엔비디아 GPU를 빌려와서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 빌려가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GPU를 못 사는 우리나라의 뭐 과학기술 연구소나
뭐 이런 데서 내가 일시적으로 한 1, 2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슈퍼컴퓨터 도입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이거 빌리겠다 그러면 요거 딱 여기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랩톤 플랫폼은 뭘 해주느냐? 이 회사에 어디에 가면 GPU가 있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럼 엔비디아 랩톤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나 지금 GB200, 나 20개가 필요한데 내가 어디 가면 빌릴 수 있니? 그러면 엔비디아 랩톤 서비스가 코이브에 가면 있어. 혹은 뭐 다른 회사 어디에 있어.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비즈니스가 새로 하나 생겼고요. 새로 생겼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 전력을 필요로 하니까. 보통 데이터 센터 하나가 이번에 UAE에서 만든 게 1기가와트 원아워죠. 그러니까 시간당 1기가와트의 전력을 쓰는, 우리 50만 가구가 1년치 쓰는 그 양이 그 정도래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1.1기가짜리 하나가 그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다 보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는 화력 발전도 지금 뭐 지구 보호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고 풍력, 태양광 하자니 그건 또 거기 ESS도 들어야 되니까 발전 비용이 비싸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원자력으로 가자 해서 글로벌이 다시 이제 원자력으로. 원자력이 왜 이렇게 지금 화두가 되느냐? 이것도 AI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또 전력기기도 함께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뭐 현대 일렉트릭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또 효성중공업 이런 회사들도 지금 주가가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AI 하드웨어 생태계 전반이에요. 그 관련된 거를 그분들께서 잘 파악합니다. 우리나라의 또 지주회사 하나는 거기 또 엔비디아 GPU의 판에 동적판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지금 엄청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온통 진짜 우리 시장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곳간에 쌓인 거 빼먹기 하는 거 밸류업 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 AI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를 그분들께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죠. AI의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잘하는 기업, 데이터 가공을 잘하고 데이터를 정제 잘하고, 데이터 정제만 해가지고 이번에 어제 메타의 지분 49%를 148억 달러에, 작년도 매출 8억 7천만 달러 정도 했는데 140억 달러, 149억 달러에 팔아먹은 회사가 있어요. 스케일 AI. 이 회사의 직원이 한 900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이 회사의 CEO는 중국계 물리학자의 아들인데 19살에 MIT 공대 컴퓨터학과를 중퇴를 하고 천재예요, 그죠? 이 스케일 AI를 창업을 했어요. 걔가 지금 이제 나이가 28살, 28살 되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메타 진영으로 다 합류를 했어요. 하여튼 데이터 정제, 그러니까 이 회사가 AI 관련된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대박을 만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제일 핵심은 팔란티어죠. AI가 너무나 중요한 기술인데 그 중요한 기술을 어디가 제일 먼저 도입을 할까요? 빠르고 정확하고 좋은 기술이면 나라의 안보가 제일 먼저죠, 그죠? 그래서 국방 관련된, 그 다음에 치안 관련된 그런 쪽에 AI가 가장 빨리 도입이 될 거고, 그거를 독특하게 잘하는 회사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회사가 팔란티어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건 제가 자랑해도 돼요. 30불에 수업을 했어요. 지금 120불이에요. 와, 4배가 올랐어요. 제가 수업한 뒤로 나스닥 100에 포함이 되고 S&P에 포함이 되고, 올해 들어서 미국 S&P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뭐냐?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입니다. 이 기업은 구슬을 이제 구슬이 서만 이어도 깨어야 보석이 된다 뭐 하는 것처럼, 데이터 관련된 AI가 만들어진 데이터를 해석해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아주 최고의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해지면 이제는 데이터를 갈무리 짓고 막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묶음 단위로 이렇게 갈로 쳐주고 분류해주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업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컴퓨팅 속도도 빨리 해야 되고 연산의 속도도 빨리 해야 되고 그게 또 모두 전력 소비량하고 비용하고 GPU의 양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갈무리를 잘 해놓으면 이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요리를 하기 전에 아니 그분들 막 여기 고춧가루 있고 저기 뭐 그런 거 보다가 딱 이제 딱딱 정리를 딱 해놓으면 필요할 때 딱딱딱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정리도 중요한 거겠죠.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것 같고 그래야 요리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쪽에는 지금 여러 이제 AI 모델 개발하는 회사들이에요. 이젠 다 해요. 다 해요. 뭐 메타도 하고 있고 이번에 메타가 라마 3 그거 뭐 이렇게 반응이 좀 시큰둥해서 그 팀 전체를 내보내고 새로운 스케일 AI의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이 팀을 전체를 메타의 새로운 AI 사업부로 영입을 해온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어려운 영어 말로 획득 고용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고용을 사왔다. 그러니까 사람 전체 팀 한 50명 핵심 인력 데려오려고 알렉산더 왕이 포함되어 있는 그 인력 데려오려고 우리 돈으로 150억 불이면 그냥 바늘림에서 150 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한율 1,300 얼마 하면 거의 막 17조 18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와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창업자가 경영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 하여튼 페이스북이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하여튼 페이스북도 하고 오픈 AI도 하고 엔트로픽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엔트로픽에 대해서는 아마존하고 이제 아마존하고 막 붙어가지고 하고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붙어가지고 하고 XAI 테슬라가 하는 거 여기는 또 테슬라하고 거기 또 물리적 AI 쪽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프랑스 기업이 또 있죠. 뭐 여러 개 많아요. 우리 한국의 네이버도 뭐 하이퍼글로벌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중국 기업들도 알리바바가 뭐 QN 시리즈 만들고 중국의 딥시크 만들고 이 모든 게 다 AI 모델이에요. 근데 AI 모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AI 모델 하는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돈을 못 벌고 있죠. 이제 챗GPT가 가장 앞서 있는데 유료 가입자 수 이제 작년보다 한 2배 늘었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있고, 그쪽은 우리가 그분님들께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직 상장한 AI, 예를 들어 챗GPT도 상장 안 돼 있고, 뭐 엔트로픽도 상장 안 돼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뭐 상장된 네이버도 상장돼 있고, 알리바바도 상장돼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뭐 투자를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잘하진 않죠. 딥시크도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생태계를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부터가 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AI, 그러니까 컴퓨팅 능력, 알고리즘은 오픈 AI 걸 가져오고, 또 컴퓨팅 능력은 엔비디아 GPU 사서 해마다 600억 달러, 700억 달러 투자하면서 클라우드 센터 구축해 가고, 이런 그래서 이제 결국 AI가 뭘 해야 되냐, 사람 대신에 뭐 일을 하게 하고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 모든 거를 좀 전에 말씀드린 AI의 3대 요소를 갖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 돈 버는 쪽에 지금 가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 가장 앞서 있는 데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아마존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은 나 AI 안 해. 지금 사실 거의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그 다음에 바이두. 어쩌면 여기서 요건 단순히 이제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으면 이제 무슨 코파일럿 이용해 가지고 사무 처리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구글도 거기에 소속하고 각 기업들이 AI 가지고 돈 버는 쪽에, 그러니까 AI 쪽으로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한동안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겠죠. 그죠? 어느 순간에 가서 자본적 지출이 좀 줄어들게 되면 그 시점에 가서 이 회사들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할 것 같고, 그 회사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회사들 중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데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메타도 정말 잘한 것 같고, 그 주가도 좋아요. 주가도 좋고, 아마존은 직원 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전자상거래 비중이 있어서 좀 무겁죠. 기업이 좀 무거운 감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AI 쪽에 돈 버는 기업 중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센터로 돈 버는 이런 유형의 것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이 정말 중요한 한쪽이 또 있죠, 그죠? 물리적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이제 AI의 끝판왕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를 AI 기업으로 봐야 된다. BYD도 자동차 회사지만 샤오미도 어쩌면 전자회사 더하기 자동차 회사 더하기 핸드폰 회사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수직 이착륙하는 회사들 또 뭐 이런 회사들도 결국은 그 AI하고 연결되어서 무인 공격기로 변화되기도 할 거고, 아이고, 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AI가 다양한 분야에 지금 또 의료 진단하는 회사들, 진단 기업들도 결국은 AI가 진단하게 되면 훨씬 더 진단을 정확히 하게 되니까 사람이 하는 것보다가 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여기에도 AI 역할이 앞으로 늘어날 거고 그 관련돼서 모든 플랫폼을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로봇 더하기 자율주행 더하기 모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엔비디아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에서 자동차 부분의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왜 늘어나느냐? 벤츠와 도요타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 보조라고 해야 되겠죠. 레벨 2 정도 수준의 그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막 지금 막 급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 많은 로봇들이 돌아다닐 거고 많은 자율주행차들이 돌아다닐 텐데 그러한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인간의 내 역할을 대신하고 운전석,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 가운데쯤에 A4 용지 크기의 이런 거대한 판이 하나 거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엔비디아 GPU도 들어가고 CPU도 들어가고 어떤 뭐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판단하는 반도체들의 빼곡이 들어가 있고 명령하는 시스템들이 그 안에 인간의 내 역할, 눈 역할 하는 걸 다 거기다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반도체가 엔비디아 거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해야 자율주행을 잘할 수 있어요 하는 것들을 테슬라는 자기가 개발할지 몰라요. 근데 테슬라 모델 Y는 엔비디아의 지금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소프트웨어 전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하나는 엔비디아의 그 자율주행 플랫폼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해가 있다고 그러고요. 아마 각국에서 각자 자체 개발하려고 그러겠지만 벤츠도 도요타하고 벤츠는 과거에 그 자기가 잘하던 거에 집중하느라고 지금 AI에 뒤쳐져 있잖아요. 그건 아마 한국의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그 생태계 전 세계 많은 차들이 자율적으로 굴러다니고 많은 로봇들이 뛰어다니고 그럴 때 거기에 걔들을 구동케 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상당 부분은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재밌습니까? 아, 재밌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 아닐까요? 필연이 될 미래에 대한 거를 제가 어쩌면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예를 들어 뭐 내일 되면 내일도 해가 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필연이잖아요. 미래지만. 근데 내일 해가 안 뜰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당연히 오는 미래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 기술 생태계를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를 들어 로봇 세상이 온다, 자율주행 세상이 온다, 그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그들이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거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에서. GPU 팔아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 부분에 또 늘고 있더라니까요. 전년 대비해서 70 몇 프로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기 애널리스트가 물어봤더니 이건 벤츠하고 도요타의 자율주행 원래 연초 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스에서 젠슨왕이 연설할 때 우리가 자율주행의 플랫폼 그것도 해서 뭐 벤츠랑도 제휴하고 도요타랑도 제휴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 매출로 지금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데이터하는 회사 중에 뭐 많은 작은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 회사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제가 그게 도리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AI 쪽에 지금 제가 꼭 이제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대신에 이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돈이 필요하고 돈과 기술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돈은 많은데 기술은 좀 부족하니까 미국하고 지금 시토류 갖고 서로 이제 주고받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 중이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미국하고 중국이 살을 걸고 지금 이러고 있냐고요. 그만큼 이거 AI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같이 정말로 돈이 많은 나라들이 AI 쪽을 지금 선점하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해야 돼요. 돈 진짜 많이 들여서라도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AI 쪽의 순위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기술 순위가. 이거는 안 좋은 일이에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AI 관련된 하청 산업 이런 것만 할지 몰라요. 을기업으로 하청 산업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엔비디아가 아이고 난 너네 거 안 쓸래. 이러면 진짜 주가가 뭐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갑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우리 그분들 IQ가 평균 IQ가 미국보다 거의 10 정도 높아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물론 뭐 의대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나라 살리는 진짜 이건 미래의 엄청난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다 드렸지만 그냥 넉넉고 그 종목 사서 몇 년 들고 갈래? 안 맞아요. 그분들 뭐 나 이거 사서 3년 들고 갈래? 그러시면 안 돼요. 들고 갈 수는 있는데 확인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더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요. 저 종목 추천 아닙니다. 그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술이 또 뻥 나타나가지고 어떤 구닥다리 기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런 아이디어는 그분들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시향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거는 이제 각 나라마다 강아지하고 주인의 목줄의 길이가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나라마다 또 틀려요. 나라마다 똑같은 기업이라도 어느 시장에 상장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퍼포먼스도 다르고 그런 거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 미국도 좋죠. 좋지만 중국의 기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중하셔야 돼요. 지피지기를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이긴다고, 그죠? 막연히 그냥 아이고 옛날 생각만 해가지고 아이고 쟤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글로벌에서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죠. 그러려면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극복해야죠. 추월해야죠. 그죠? 지일하고 나서 극일해야 되는 거고, 지중하고 나서 극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 예전에 조선 후기 구한말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연안에 바다 속 안의 지형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는 뭐 수심이 얼마고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일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안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민들 굳이 우리가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알아야 됩니다. 모든 투자의 목적은 그분들 계좌를 살찌운 데 있는 거지 그 어떤 정리구현도 아니에요. 꼭 그거 생각하시고 투자에 감정 집어넣고 그러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 계좌 살찌워주면 그게 아주 제일 좋은 투자예요. 여기까지 AI 산업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